저기입니다. 백이가 찾았어요. 춘식은 백이가 짖는 곳을 삽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산삼한 뿌리가 나왔어요. 구경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전국이 감탄했던 기적의 진돗개. 백이 눈빛 속엔 비밀과 폭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전부 무료입니다.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라도 구례군 지리산 자락,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별장 하나가 있습니다. 새벽녘이면 골짜기 사이로 피어오르는 운무가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며 마치 신선이 사는 곳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해요. 원래는 누군가의 펜션이었을 법한 건물인데 지금은 온갖 잡동사니와 산삼 관련 도구들로 가득 찬 채 한 남자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죠. 그 남자의 이름은 방춘식, 올해 66살입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목소리만큼은 우렁차고 언제나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춘식은 자신을 산삼장인이라고 소개하며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말이지 30년 동안 산삼만 캐왔다고. 이 산에서 나보다 산삼 잘 아는 사람은 없어. 춘식의 곁에는 늘 한 마리의 진돗개가 따라다닙니다. 이름은 백이, 온몸이 하얀 털로 덮인 수컷 진돗개죠. 백이의 눈은 맑고 깊어서 마치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맑은 눈에 어딘지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이에 대한 소문이 자자합니다. 춘식의 말에 따르면 백이는 산삼 냄새를 맡고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인지 거짓인지 춘식이 백이와 함께 산에 올라가면 어김없이 산삼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니까요. 우리 백이가 말이야, 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산삼 냄새만 맡으면 바로 짖어서 알려준다니까. 춘식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백이를 자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하죠. 백이 덕분에 벌어들인 돈으로 새 차를 샀거든요. 번쩍번쩍한 외제차 SUV를 몰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집안에는 비싼 전자제품들로 가득했고 몸에는 금목걸이와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아파트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자랑하더군요. 하지만 마을 아래쪽에 사는 김옥순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옥순은 올해 74살, 원래 서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온 분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눈치가 빠르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한 성격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옥수는 마을 방송국에서 나오는 지역 뉴스를 보게 됩니다. 화면에는 춘식과 백이가 산속에서 산삼을 캐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리포터가 신기해하며 질문을 던지고 춘식은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우리 백이는 정말 신기한 개입니다. 산삼이 있는 곳만 가면 꼭 짖어서 알려줘요. 화면 속 백이는 산속 어딘가를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식이 그 방향을 파보니 정말로 산삼이 나왔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화면 속 백이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개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온 옥순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백이의 눈빛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저 개가 왜 저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지? 옥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백이가 짖는 모습, 춘식을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몸짓 하나하나가 어딘지 모르게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옥수는 계속 백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죠. 그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시장에 나갔다가 춘식을 만났습니다. 춘식은 평소보다 더욱 들뜬 모습이었어요. 옥순 할머니, 어제 방송 보셨죠? 우리 백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전국에서 구경하러 온다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신기하네요. 옥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걔가 산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게의 슬픈 눈빛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옥수는 그날부터 춘식과 백이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춘식과 백이의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지리산 자락에 외지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었지만 점차 전국 각지에서 산삼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어머, 정말 걔가 산삼을 찾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백이는 특별한 개거든요. 춘식은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이는 춘식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방송국 사람들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KBS 지역 방송부의 정윤호 PD였어요. 38살의 정윤호는 평소 동물과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차에 백이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춘식 씨. 저는 KBS에서 나온 정윤호라고 합니다. 백이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서울에서까지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춘식은 대형 방송사에서 온 PD를 보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건 정말 큰 기회였거든요. 저희가 백이의 능력을 전국에 소개하고 싶은데 혹시 생방송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춘식의 대답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하지만 백이는 춘식의 다리 뒤로 숨으며 몸을 떨고 있었어요. 정윤호는 그런 백이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생방송 촬영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서 온 구경꾼들까지 몰려들어 산 입구가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고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백이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춘식은 자신만만하게 백이를 데리고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따라가며 생생하게 중계했어요. 백이야, 산삼 찾아봐. 춘식의 명령에 백이는 잠시 주저하더니 이리저리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곳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멍멍, 저기입니다. 백이가 찾았어요. 춘식은 백이가 짖는 곳을 삽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산삼 한 뿌리가 나왔어요. 구경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김옥수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백이가 짖기 전에 춘식이 먼저 그 자리를 힐끗 쳐다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백이의 표정에는 기쁨이 아닌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옥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춘식이 백이를 부를 때 쓰는 손짓, 백이가 보이는 반응, 그리고 산삼이 나온 자리의 흙 상태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생방송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자
춘식은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전국 방송을 탄 것도 모자라 시청률까지 높게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백이야, 우리 이제 유명해졌다. 하하. 하지만 백이는 지친 모습으로 꼬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던 백이는 완전히 기력을 잃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옥수는 춘식의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춘식이 백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이놈아, 오늘 카메라 앞에서 왜 그렇게 굼뜨게 했어? 사람들이 의심하면 어떡하냐? 백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춘식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옥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불쌍한 백이. 옥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백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춘식을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 방송 정말 잘 봤습니다. 백이가 참 똑똑하네요. 그럼요. 우리 백이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백이가 좀 피곤해 보이던데 잘 먹이고 계시죠? 춘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뭔 소리예요? 당연히 잘 먹이고 있죠. 하지만 옥수는 춘식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 백이 먹이는 뭘 주시나요? 우리 동네 개들한테도 좋은 걸 주고 싶어서요. 그냥 일반적인 사료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춘식은 대충 둘러대며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이미 확신을 얻었어요. 분명히 백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부터 옥수는 본격적으로 춘식과 백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춘식이 백이에게 주는 건 찬밥에 멸치 몇 마리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렇게 굶기면서 일을 시키다니 정말 말이 안 되네. 옥순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백이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백이의 생방송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춘식의 집에는 연일 전화벨이 울려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고 심지어 외국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춘식은 하루가 다르게 우쭐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백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야. 하하. 하지만 정작 백이는 날이 갈수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김옥수는 멀리서 백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통통했던 백이의 몸은 이제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옥순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윤호 PD가 다시 마을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백이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며 며칠간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시죠? 저 지난번에 왔던 KBS 정윤호입니다. 아, 그때 그 PD분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정윤호는 옥순을 찾아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할머니께서 보시기에 백이가 어떠신지 솔직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옥수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함부로 말했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윤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믿어볼 만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개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촬영하면서 느꼈는데 백이가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정윤호는 옥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피디님, 혹시 정말로 백이가 산삼을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개가 산삼 냄새를 맡고 찾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거든요. 옥수는 정윤호의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피디님, 제가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어요. 새벽에 춘식 씨가 혼자 산에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백이 없이 말이에요. 정윤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옥수는 그날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춘식이 가방을 메고 혼자 산에 올라간 것, 그리고 뭔가를 땅에 묻는 듯한 행동을 한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할머니, 혹시 저와 함께 그 진실을 밝혀보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백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 불쌍한 개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즉석에서 의기투합했습니다. 정윤호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춘식의 행동을 관찰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정윤호와 옥수는 춘식의 집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나무에 숨겨두고 춘식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과연 춘식은 어김없이 큰 가방을 메고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이는 집에 묶여 있었어요. 정윤호와 옥수는 멀찍이 떨어져서 춘식을 따라갔습니다. 춘식이 도착한 곳은 지난번 생방송을 했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였어요. 춘식은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산삼 몇 뿌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표시해둔 듯한 자리들을 파서 산삼을 심기 시작했어요. 저런, 정말로 미리 심어두는 거였네요. 옥수는 작은 목소리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정윤호도 카메라로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담았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백이가 학대받는 장면도 필요합니다. 춘식이 산에서 내려온 후 두 사람은 집 주변에도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됐어요. 촬영된 영상에는 춘식이 백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무 막대기로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놈아, 내일 촬영 때 또 실수하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춘식의 목소리는 험악했고 백이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춘식이 백이에게 주는 밥그릇에는 찬밥 한 공기와 시든 배추잎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건 정말 동물학대예요. 어떻게 저렇게 굶기면서 혹사를 시킬 수 있죠? 정윤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순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디님,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할 건가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백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송국 윗선에서는 시청률이 좋은 백이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라고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진실을 폭로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게 뿐만이었어요. 피디님, 그럼 방송국에서 반대하면 어떡하죠? 그래도 해야 해요.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알리는 게 제 의무니까요. 정윤호의 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런 정윤호를 보며 마음속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백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 혹시 백이를 숨겨둘 만한 곳이 있으세요? 제 집 뒤편에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창고라면 안전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내일 밤에 작전을 실행해 보죠. 두 사람은 백이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춘식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밤 김옥순과 정윤호는 조심스럽게 춘식의 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백이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을 하려고 교사를 그만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옳은 일이라면 해야죠. 옥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그녀에게 약한 존재를 보호하는 것은 본능과 같았거든요. 춘식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불빛도 꺼져 있고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백이는 집 뒤편 계집에 묶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가가자 백이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옥순이 다정하게 부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백아, 우리가 널 도우러 왔어. 무서워하지 마. 옥순은 백이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백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옥순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자 순순히 따라왔어요. 마치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 빨리 가요. 춘식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세 사람,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는 조용히 옥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이는 발걸음도 소리 내지 않으며 따라왔어요. 정말 영리한 개였습니다. 옥순의 집 뒤편 비닐하우스 창고에 도착했을 때 백이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옥순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담요를 깔아주고 맛있는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었습니다. 백아,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널 때리지 않을 거야. 백이는 옥순의 손을 하드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옥순은 백이의 목과 몸 곳곳에 상처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정말 심하게 학대를 당했네요. 정윤호도 백이의 상처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두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춘식이 백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백이가 없어졌다. 누가 우리 백이를 훔쳐갔어. 춘식은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으며 백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언론에 연락을 취했어요. 제 백이가 유괴당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질투해서 훔쳐간 거예요. 춘식의 신고를 받은 지역 방송국과 신문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머지않아 신통한 진돗개 백이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산삼 탐지견 백이가 어젯밤 사라졌습니다. 주인인 방춘식 씨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백이를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그런 특별한 개를 훔쳐갔느냐며 춘식을 동정하는 여론이 들끓었어요. 하지만 옥수는 담담했습니다. 창고에서 백이를 돌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백이도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푹 쉬면서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이 마을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춘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 분실이 아닌 절도 사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경찰이 집집마다 수색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정윤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면 하늘이 도와줄 거예요. 옥순은 의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경찰이 백이를 발견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드디어 경찰이 옥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상한 개 한 마리 보신 적 없으세요? 하얀 진돗개인데요. 아니요, 못 봤어요. 무슨 일인가요?
옥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비닐하우스 쪽으로 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윤호가 나타나서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잠깐만요. 제가 KBS PD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정보요? 혹시 백이의 몸에 학대 흔적이 있다는 걸 아세요? 저희가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춘식 씨가 백이를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요? 그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정윤호는 미리 준비해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춘식이 백이를 때리고 굶기는 장면, 그리고 산삼을 미리 심어두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극이네요. 그리고 동물학대까지. 경찰관은 영상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백이를 데려간 사람은 오히려 백이를 구한 거네요. 맞습니다. 누가 백이를 찾았다면 그건 범죄가 아니라 구조행위라고 봐야 해요. 정윤호의 설명을 들은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옥순을 다시 바라봤어요. 할머니, 혹시 정말로 백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옥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네, 제가 구했어요. 그 불쌍한 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옥순의 고백에 경찰관은 놀라기보다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상을 본 후라 백이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큰 싸움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춘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경찰이 돌아간 후 옥수는 백이를 창고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백이는 며칠 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옥순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옥순, 당신이 우리 백이를 훔쳐갔구나. 춘식이 옥순의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분노에 차 있었어요. 뒤따라 몇 명의 마을 사람들도 함께 왔습니다. 춘식 씨, 진정하세요. 백이는 제가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 남의 개를 훔쳐놓고 보호라니. 당장 백이를 돌려줘요. 춘식은 백이를 붙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이는 춘식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옥순 뒤로 숨었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이가 왜 주인을 무서워하지? 그러게,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춘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백이가 깜짝 놀라서 뛰쳐나갔어요. 빼가, 위험해. 옥순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이는 무서워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춘식과 마을 사람들이 뒤쫓았지만 백이는 더욱 빨리 달렸습니다. 백이야, 돌아와. 춘식의 목소리를 들은 백이는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지리산 쪽으로 향해 달려갔어요. 사람들은 계속 뒤쫓았지만 백이는 산속 깊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떡하지? 백이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옥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정윤호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백이가 어디 갔다고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춘식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백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이런, 빨리 찾아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백이를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리산은 너무 넓고 깊었어요. 밤이 되어도 백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에서 백이를 찾던 사람들이
절벽 아래에서 하얀 털 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저기 뭔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절벽 아래 바위 사이에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베기의 털 같았어요. 베기인가? 설마. 옥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베기가 절벽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베가. 옥수는 절규하며 베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산에는 옥순의 목소리만 메아리쳐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신통한 진돗개 베기 실종 이틀 만에 추락사라는 뉴스가 전국에 퍼졌어요. 어제 실종된 산삼 탐지견 베기가 지리산 절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는 베기의 것으로 보이는 털이 발견되었습니다. 뉴스를 본 전국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베기를 추모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불쌍한 베기.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렴. 누가 베기를 훔쳐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워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베기가 죽은 게 맞나요? 확인도 안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왜 갑자기 도망갔을까요? 그런 가운데 정윤호는 끝까지 베기를 찾기 위해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옥순도 매일 산에 올라가서 베기를 찾았어요. 베가 어디 있니? 할머니가 왔어. 옥수는 목이 쉬도록 베기를 불렀지만 베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춘식은 베기의 죽음을 확신하며 언론에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베기가 죽었어요. 누군가가 베기를 훔쳐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춘식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베기를 데려간 사람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어요. 옥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베기를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같았거든요. 내가 베기를 죽인 거야. 옥수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결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정윤호는 그런 옥순을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베기를 구하려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베기가 정말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정윤호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기의 시체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베기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베기가 죽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옥수는 매일 산에 올라가서 베기를 찾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이도 나이고 정신적인 충격도 컸거든요. 베가 정말 죽은 거니? 할머니를 용서해줘. 옥수는 절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베기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처절했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희미한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워낙 바람소리와 섞여서 확실하지 않았어요. 옥수는 자신의 착각인 줄 알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베기는 정말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베기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 마을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옥수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베기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같아서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할머니,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베기를 위해 한 일은 옳았어요. 정윤호는 매일 옥순을 찾아와서 위로했지만 옥순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옥수는 집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지? 누가 있나? 옥수는 조심스럽게 뒤뜰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베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빼가, 베기구나. 옥수는 급히 달려가서 베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베기는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털도 엉망이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꼬리도 약하게나마 흔들고 있었습니다. 빼가, 네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옥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베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베기도 옥순의 품에 안겨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베기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발톱은 다 닳아있고 몸 곳곳에 긁힌 상처와 멍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산에서 홀로 지내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윤호 씨에게 연락해야겠어. 옥수는 급히 정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디님, 백이가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다고요. 정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정윤호는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백이를 본 순간 그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백이야, 고생 많았구나. 정윤호는 백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백이의 상처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반격할 때가 왔어요. 백이가 살아 돌아온 이상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맞아요. 더 이상 춘식이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게 둘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정윤호는 먼저 독립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대형 방송사들은 시청률을 의식해서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백이의 산삼 찾기는 완전한 사기였어요. 저희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첫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신통한 진돗개 백이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 산삼미리 심고 개 학대까지. 기사에는 춘식이 산삼을 미리 심어두는 영상과 백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함께 공개되었어요.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완전히 속았네요. 불쌍한 백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하지만 춘식은 이를 악물고 반박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누군가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춘식의 주장에 일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정윤호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백이의 산삼 찾기 능력을 테스트해보죠. 단 춘식 씨가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조건에서 말이에요. 정윤호는 전국 생방송으로 공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춘식이 전혀 모르는 장소에서 백이가 정말로 산삼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였어요. 좋아요. 해보죠. 우리 백이는 어디서든 산삼을 찾을 수 있어요. 춘식은 자신만만하게 응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백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직 춘식이 모르고 있었거든요. 피디님, 춘식 씨에게 백이가 돌아왔다는 걸 언제 알려줄까요? 아직 말하지 마세요. 공개 실험 당일에 깜짝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윤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춘식이 백이 없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전국의 생방송으로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한편 인터넷에서는 백이를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백이를 지켜주세요.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동물학대는 안 돼요.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이 나서서 춘식을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백이의 상처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옥수는 백이를 돌보며 말했습니다. 백아,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네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백이는 옥순의 손을 하드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맑은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춘식은 백이 없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전국 사람들은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백아, 우리가 이길 거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옥수는 백이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공개 실험 당일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전국의 이목이 지리산 자락으로 집중되었어요. KBS를 비롯해 여러 방송사들이 생방송 카메라를 설치했고 인터넷 라이브 시청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화제의 진돗개 백이의 산삼찾기 능력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리포터의 멘트와 함께 춘식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춘식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백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춘식 씨, 백이는 어디 있나요? 아, 백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춘식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전국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윤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춘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둘러댔어요. 잠깐만. 백이를 데려올게요. 집에 있거든요. 춘식은 급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백이는 없었어요. 백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백이야, 백이야. 춘식은 집 주변을 헤매며 백이를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런 춘식의 당황한 모습을 생생히 중계했어요. 춘식 씨가 왜 저렇게 헤매고 있죠? 백이가 정말 없나 봐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백이가 어디 갔나요? 혹시 정말 죽은 건 아니죠? 1시간이 지나도 춘식은 백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당황하는 춘식의 모습에 사람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춘식 씨, 도대체 백이가 어디 있는 건가요? 정윤호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춘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대답했어요. 백이가 며칠 전에 실종됐어요. 사실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백이가 죽었다고요? 그럼 왜 실험하겠다고 했어요? 춘식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거리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이가 여기 있습니다. 김옥순이 백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백이다. 백이가 살아있어. 진짜 백이 맞나요? 백이는 며칠 전과는 달리 건강해 보였습니다. 옥순이 정성껏 돌본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춘식을 보자 즉시 뒤로 물러서며 무서워했습니다. 백이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춘식이 백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백이는 계속 피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왜 백이가 주인을 무서워하죠? 뭔가 이상한데요? 정윤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놀라운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백이의 산삼찾기는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화면에 춘식이 산삼을 미리 심어두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이를 학대하는 장면도 함께 공개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춘식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백이는 피해자였어요.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사기꾼이네요. 불쌍한 백이 동물학대까지 하다니. 춘식은 화면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아, 아닙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춘식이 변명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증거였거든요. 춘식 씨,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국민들이 모든 걸 봤어요. 정윤호의 말에 춘식은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끝장이었어요. 그 순간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방춘식 씨 사기 혐의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춘식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잘 됐어요.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한편 옥순과 백이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영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백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옥수는 백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아, 이제 정말 안전해졌어.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백이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밤 인터넷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김옥순 할머니 대단해요. 정의가 승리했네요. 백이야 행복해.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춘식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올라왔어요. 백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동물보호 의식이 높아진 거였습니다. 방송국들도 앞다투어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송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정윤호는 다른 방송사를 떠나 독립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실만을 보도하겠습니다. 그의 첫 다큐멘터리 제목은 백이의 외침이었어요. 동물의 권리와 언론의 책임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며칠 후 춘식은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은 사기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옥순과 백이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소감이 어떠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약한 존재를 보호하는 일에 힘쓰겠어요. 백이도 카메라를 향해 짖었습니다. 마치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춘식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따뜻한 봄을 맞이했고 지리산 자락에는 진달래꽃이 만발하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옥순과 백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백아, 오늘도 산책 갈까? 옥순이 말하자 백이는 즐거운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예전의 슬픈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생기 넘치는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이 사건 이후 옥순에게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동물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강연이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 서울 강연 준비는 다 되셨어요? 정윤호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독립 채널 진실TV를 운영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어요. 네, 준비 다 됐어요. 백이도 함께 갈 거예요. 옥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이는 이제 옥순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다닌 곳은 정말 많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고, 대학교에서는
언론의 책임과 정의에 대해 강연했어요. 노인복지관에서는 용기와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백이 덕분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네요. 정윤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백이 사건 이후 동물보호법이 대폭 강화되었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훨씬 엄격해졌거든요. 또한 정윤호의 다큐멘터리 백이의 외침은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백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동물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피디님도 정말 대단해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헤쳐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할머니와 백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웃었습니다. 백이도 그 사이에서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한편 춘식은 교도소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특히 백이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저런 순수한 동물을 괴롭혔구나. 춘식은 교도소에서 동물보호 관련 책들을 읽으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을 때 옥순과 백이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에서 두 사람에게 동물보호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 정부에서 상을 받게 되셨어요. 정윤호가 기쁜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옥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상이야 영광이지만 더 중요한 건 백이 같은 불쌍한 동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시상식 당날 옥순과 백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청와대에 갔습니다. 백이야, 내 덕분에 우리나라 동물보호 의식이 한 단계 높아졌어. 정말 고마워. 백이는 얌전히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참석자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가을이 되자 옥순과 백이는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역시 고향이 가장 편안했거든요. 백아, 우리 집이 제일 좋지? 백이는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영웅처럼 환영했어요. 옥순 할머니, 백이, 잘 다녀오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백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도 동물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을 때 옥순과 백이는 특별한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 백이를 만났던 그 산길을 다시 걸어본 거예요. 백아, 기억나니? 처음 널 봤을 때 얼마나 슬픈 눈을 하고 있었는지. 백이는 옥순을 올려다보며 멍하고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이제는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산길을 걸으며 옥순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쌍한 개 한 마리를 도우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백아, 네 덕분에 할머니도 많이 배웠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 그리고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백이는 옥순의 손을 살짝 핥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자 지리산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소리, 그리고 새들의 지저김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이제 네 짖는 그 길 따라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게 될 거다. 옥수는 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지리산 산책길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백이가 앞장서고 옥순이 뒤따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진실과 정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같았거든요. 해가 지고 노을이 산을 물들릴 때까지 두 사람은 행복하게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나날들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겐 큰 응원입니다. 남은 하루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